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쉬운 암 공부 이제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암에 대해서 좀 공부해야 될 조금 주요한 지식들은 대략 학습을 좀 했던 것 같고, 오늘은 정기 검사와 관리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을 우리가 알아차리게 되는 것도 이제 대체적으로 뭐 건강검진을 받으시거나 몸에 이상 증상이 있어서 진료를 받을 때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첫 검진을 위해서만 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들 잘 아시지만 암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중에도 이제 정기 검사는 너무나 필요하죠. 우리가 이 완치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설정할지 이제 그걸 잡기 위해서도 검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려는 방향이 명확해야 길을 잃지 않듯이 정기 검진을 통해서 치료의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암이 완치됐다 해도 미세암과 이제 암 종양 주변에 있는 기질 세포층은 언제든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면 급속하게 이제 종양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발이 이제 되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을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항암이나 이제 표적 치료를 받게 되면 치료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도 검사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골수에서 이제 혈액이 만들어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정기 검사를 통해서 적혈구나 백혈구 수치가 떨어진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서 이제 암이 가진 여러 능력 중에서 전이가 있습니다. 전이가 이제 가장 좀 무서운 건데, 조직을 뚫고 혈관이나 림프를 타고 다른 기관으로 이제 전이되었는지 그 여부를 또 확인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제 암 환자는 전반적으로 이제 체력이 떨어지기가 쉽고, 항암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제 제대로 좀 해독이 되고 있는지를 꾸준하게 확인하고 체크를 하기 위해서도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자동차를 우리가 이제 정기적으로 잘 점검하고 관리를 하면 오랫동안 차를 잘 쓸 수 있듯이 우리 몸도 이제 특히나 암이나 다른 질병에 걸려 있는 그런 이제 질병에 대한 이력이 있으면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우리 몸을 잘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검사가 혈액 검사입니다. 암 환자이신 분들은 이제 혈액 검사를 매월 1회, 월 1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제 한 달이 금방 지나가고 매월 검사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 검사를 좀 루틴으로 만들어서 꼭 실시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기 검사를 혼자 스스로 챙기기가 조금 어려우면 이제 주변에 정기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실시할 수 있는 검사는 대략 세 가지 정도입니다. 일반 혈액 검사인 이제 CBC, 이거는 혈액 속에 있는 그 혈액 세포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빈혈이 있는지, 감염이나 염증이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출혈 위험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주요하게 혈액 세포인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 세 가지 혈구 삼총사를 이제 검사하는 검사이죠. 그리고 생화학 검사는 그 혈액 중에서 그 혈액 세포를 빼고 혈장이라고 하는 이제 물에 녹아 있는 그 이제 거기에 녹아 있는 전해질이나 효소, 단백질 성분을 검사하는 검사입니다. 주요한 검사 대상은 생화학 검사로 하는 주요한 검사 대상은 간이나 신장 이 뭐 두 기관이 제 기능을 하는지를 검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암 표지자 검사가 있습니다. 여러 검사로 이제 특정한 암이 의심이 될 때, 암 표지자 검사 같은 경우에 모든 암을 이제 검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기타 검사로 특정한 암이 의심이 되면 그 암을 지정해서 검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체중이 많이 감소했거나 복부에 통증이 있고
영상 검사에서 이제 췌장에 이상이 의심이 되면 췌장암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제 암 표지자 검사 중에 하나인 그 CA19-9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암 표지자 검사는 이제 초기 진단 보조용으로 사용되고 이 검사만으로 특정 암을 확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혈액 검사 세 가지를 알아봤는데 이 혈액 검사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위해서도 저희가 이제 혈액에 대한 몇 가지 지식을 좀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혈액은 이제 크게 혈장과 혈구로 나눠집니다. 혈장이 이제 혈구보다 한 10% 정도 더 많은데요. 혈장이 이제 대부분은 물이고 이 물에 세포가 만든 생명 물질인 단백질, 뭐 호르몬, 이온, 효소, 이제 전해질과 노폐물 등이 녹아 있습니다. 혈구는 이 세 가지 세포, 혈액세포인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적혈구가 99%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나머지는 한 0.1% 정도라나 이제 백혈구이고 혈소판으로 이렇게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혈장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그 전체 혈액 중에서 물을 대부분 차지하는 그 혈장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혈장 속에는 우리 몸 상태를 알려주는 그런 단백질이 가득 녹아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영양을 운반하는 알부민, 그다음에 면역 상태를 파악하는 글로불린, 염증의 반응을 평가하는 이제 피브리노겐 등의 이제 단백질하고 나트륨, 칼륨, 칼슘, 염소 등 그 우리가 세포 공부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그 이온을 띠는 이런 이제 그 전해질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거 외에 우리 몸의 이제 주 에너지원인 포도당 그리고 호르몬과 효소도 들어 있습니다. 이제 세포는 에너지를 만들고 또 세포가 여러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는 다양한 노폐물이 생성이 됩니다. 이 노폐물은 이제 혈액을 타고 신장으로 운반이 돼서 신장에서 노폐물이 1차적으로 걸러지고 일부는 소변으로 배출되고 일부는 혈장에 남아서 그대로 순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혈장 속에 남아있는 이 노폐물 농도가 너무 높으면 신장이나 간이 좀 이제 제 기능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혈액 검사를 통해서 노폐물에 해당하는 요산이나 크레아틴이나 이 번 수치 등을 확인하는 것이 이제 주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혈구 중에서 맨 첫 번째 적혈구. 적혈구는 한마디로 산소를 운반하는 산소 운반자로 아시면 됩니다. 적혈구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세포입니다. 우리 몸 전체의 세포가 대략적으로 37조개에서 60조개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대한 전체적인 세포가 그 중에서 적혈구는 25조개에서 30조개로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세포겠죠. 적혈구의 크기는 이 우리 머리카락 굵기의 7분의 1에서 14분의 1 정도로 굉장히 우리 육안으로 확인도 안 되는 작은 세포인데 이 작은 그 적혈구 안에 하나의 적혈구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헤모글로빈이 한 개의 적혈구에 2억 5천만 개씩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 헤모글로빈이 한 역할이 뭐냐 하면 이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딱 포획해서 필요한 곳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그 포획하는 역할을 하는데 일종의 적혈구는 이제 택배 기사,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담는 상자, 택배 상자로 보시면 됩니다. 산소라는 것이 이제 우리 몸 곳곳에 보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막중한 이제 임무를 받은 게 이제 적혈구인데 어, 네, 이 적혈구 숫자가 모자란다거나 이제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기겠죠. 적혈구 숫자가 줄어든다거나 이 헤모글로빈 숫자가 적어지거나 적혈구 모양이 좀 찌그러졌다거나 하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적혈구 수치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암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암세포가 골수를 침범해서 적혈구 생산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으로 생긴 만성적인 염증이 이제 그 조혈 기능을 좀 억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특히 이제 받으면 세포 분열이 빨리 생기는 세포부터 공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혈구를 특히 만드는 이 조혈세포가 굉장히 빠르게 분열을 하는데, 이 조혈세포가 타격을 받아서 이제 적혈구 생산이 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로도 골수가 손상이 돼서 조혈모 세포가 이제 죽어나가거나 적혈구 수치가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적혈구 수치는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제 만성적인 염증 상태나 암세포가 이 그 장기나 신체 내부에서 많이 죽어나가면 이 체내에 출혈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대장암의 경우에 장출혈이 좀 지속적으로 있으면 빈혈이 유발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적혈구가 잘 생성되고 있는지, 수적으로 부족하진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혈액 검사에서 적혈구와 이제 헤모글로빈 수치를 점검한 항목이 가장 많습니다. 이제 그건 나중에 뒤에 가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하자면,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한다. 그래서 적혈구 수치가 낮으면 세포의 대사 활동도 둔해지고 면역세포 기능도 저하돼서 상처 치유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적혈구 수치를 이제 암 치료 중에서는 잘 체크하고 가야 된다. 적혈구 수치가 너무 떨어져서 좀 긴급하게 조치를 해야 될 때는 아미노산 주사를 맞는 것이 필요하고, 이 부분은 나중에 뒤에 가서도 한 번 더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백혈구입니다. 백혈구는 이제 우리 몸의 어떤 감염이나 손상에 대처하는 역할을 하는데, 백혈구는 우리 몸을 지키는 이제 방어군, 면역군대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혈구가 우리 몸에서 이제 99% 정도를 차지한다 했는데, 백혈구는 0.1% 정도로 좀 그 차지하는 퍼센테이지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수적으로는 좀 적지만 크기가 다른 것보다 조금 크고, 그리고 면역에서 아주 중요한 그 특수 방위 특공대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이제 외부 침입자나 이제 암세포를 만나면 바로 출동해서 싸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백혈구입니다. 백혈구는 이제 호중구라고 하는 게 70% 정도를 차지하고, T세포와 B세포인 림프구가 한 20%, 그리고 단핵구, 고상구, 호염기구로 이제 백혈구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백혈구가 이제 바이러스와 만나서 어떻게 싸우는지 조금만 간단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가 침범을 하면 가장 먼저 이제 출동하는 게 호중구입니다. 이 호중구가 출동해서 감염된 부위를 이렇게 포획해서 포식작용을 통해서 바이러스나 이물질을 둘러싸서 먹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보증구가 둘러싸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방어가 되지 않아서, 다음으로 바로 이어서 이제 이 단핵구가 대식세포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호중구가 이제 먹은 그 죽은 세포의 이물질을 청소를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면역세포들에게 T세포나 B세포에게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면역세포인 T세포나 B세포가 출동을 하는데, 먼저 T세포가 감염된 세포들을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이제 아주 강력한 군인 같은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B세포는 이 바이러스에 맞는 항체를 만들어서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이제 딱 꼼짝 못하게 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 B세포와 T세포가 항체를 기억하는 이제 그 세포로 남아서 다음 감염 시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합니다. 이 과정이 이제 백혈구가 바이러스나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대처하는 이제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이제 챗 GPT 통해서 적어서 그림을 그려달라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되게 똑똑한 녀석입니다. 네. 그래서 백혈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백혈구는 세균과 바이러스와 싸우는 면역 군인이다. 백혈구 수치가 그래서 낮아지면 안 되겠죠. 감염에 이제 쉽게 걸리게 되고, 폐렴이나 감기, 폐혈증 같은 감염
이제 걸리기 쉽기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상처 완화도 회복이 느리고 염증도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백혈구 수치를 잘 체크하고 가야 되고, 특히나 항암을 받고 있는 도중에는 이 백혈구 수치가 너무 낮으면 항암 치료를 계속 지속해야 될 수 있을지 좀 판단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기적인 이 혈액 검사를 통해서 백혈구가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그 이제 수치들을 잘 체크하고 가야 됩니다. 적혈구도 마찬가지고 백혈구도 그렇고 혈소판도 그렇고 모두 수치가 낮으면 이제 근본적으로 이 혈액 세포를 만들어내는 그 조혈모 세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 이제 또 특히나 이제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를 하면 독성이 쌓여서 백혈구와 적혈구가 죽어나갈 수 있다라는 것도 감지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혈모 세포가 제 기능을 해서 혈액 세포를 잘 생산할 수 있도록 그 원재료가 되는, 혈액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재료가 되는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 줘야 되는데, 암 환자이시거나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 잘 드시지를 못하니까 긴급할 때는 아미노산 주사 같은 거를 맞아서 이제 그 긴급하게 대처를 해주시면 좋고, 또 이제 해독도 신경을 써서 이제 항암과 이제 방사선 치료에 대한 해독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 다음은 혈소판입니다. 혈소판도 이제 골수에서 만들어지는데 핵이 없는 세포입니다. 큰 세포의 파편으로 떨어져 나온 이제 조그만한, 여기 보시면 있는 이 조그만한 세포인데, 이렇게 이제 혈소판이 작은 이유는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 부피가 있는 이제 핵들은 다 버려버리고 신속하게 이제 상처 부위로 가서 지혈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죽어버리는 일종의 일회성 세포 조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 복제도 필요 없고 이제 지혈에 필요한 기능만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세포가 혈소판입니다. 그래서 혈소판은 뭐 지혈요원, 응급출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몸 안에서 출혈이 생기면 가장 먼저 달려가서 이제 출혈을 막고 상처가 아물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혈소판이죠. 이제 암 환자가 혈소판 수치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는 혈소판 수치가 낮으면 이제 출혈이 커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위장이나 뇌나 대장에서 출혈이 멈추지 않으면 큰일이 생기기 때문에 혈소판 수치는 꼭 확인하시고 이제 체크하셔야 됩니다. 대처 방법은 앞에 백혈구, 적혈구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혈액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은 저희가 살펴봤고, 다시 검사로 넘어와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혈액 검사는 크게 일반 혈액 검사인 CBC, 이 일반 혈액 검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세 가지 세포,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을 검사하는 거다. 생화학 검사는 그 이제 혈액 중에서 물에 해당하는 혈장, 그 혈장 속에 녹아 있는 여러 가지 단백질이나 뭐 이온이나 호르몬 등을 이제 체크하는 검사다. 그리고 안 표지자 검사가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씩 다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혈액 검사는 이제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이제 백혈구가 얼마나 감소되었는지, 그다음 적혈구와 헤모글로빈 수치가 변화된 것은 없는지, 혈소판 수치는 또 떨어진 것은 아닌지, 이거를 전반적으로 체크하는 검사입니다. 일반 이제 그 혈액 검사에서 구체적으로 그 이제 검사하는 항목들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항목들은 이제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구나 정도만 아시고 그냥 한번 들어본다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조금 몇 가지를 체크해 보고 가겠습니다. 적혈구와 관련된 항목은 혈액 내에서 적혈구 수가 얼마나 있는지 이제 그거를 체크하고, 또 헤모글로빈의 농도는 얼마나 되는지, 혈액 내에서 적혈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적혈구 하나의 평균의 크기, 그다음에 적혈구 하나에 포함된 혈색소가 헤모글로빈이거든요. 그 헤모글로빈의 평균 양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적혈구 내에서 헤모글로빈의 평균 농도는 또 어느 정도인지,
적혈구 크기가 어느 일정한 이제 그 분포 내에서 어느 정도의 크기의 변화가 있는지 등을 이제 알아보고, 이거 말고도 적혈구와 관련해서 이제 검사하는 항목들은 조금 더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굉장히 적혈구가 중요한 거죠. 다음은 백혈구입니다. 백혈구는 이제 혈액 내에서 백혈구의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측정하고, 백혈구 각각의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뭐 호상구, 호중구, 뭐 단핵구 등의 그 종류별 비율을 어느 정도 되는지를 측정을 합니다. 일반 혈액 검사에서. 그 다음에 이제 혈소판. 혈소판도 이제 혈액 내 혈소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혈소판 하나의 평균적인 크기는 어느 정도 되는지, 혈소판 크기의 어느 일정 분포 내에서 혈소판 크기의 변화는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혈액 내에서 혈소판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생화학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화학 검사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혈액 중에서 이제 혈장인 그 물에 녹아 있는 그 액체 성분을 검사하는 겁니다. 이제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여러 가지 세포 속에 세포가 배출하는 단백질, 효소, 나트륨, 칼륨, 칼슘, 염소 같은 전해질과 포도당과 이제 노폐물도 녹아 있습니다. 이런 수치를 바탕으로 간과 신장과 이제 간의 수치를 두 개를 점검하는데, 생화학 검사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본 생화학 검사가 있고 종합 생화학 검사가 있습니다. 기본 생화학 검사는 이제 신장의 기능을 검사하고, 그다음에 요산과 이런 전해질 등을 이제 체크하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종합 생화학 검사는 이 기본 생화학 검사에서 간에 대해서 이제 더 추가해서 검사하는 게 종합 생화학 검사입니다. 우리는 이제 기본 생화학 검사뿐만 아니라 종합 생화학 검사로 간까지 체크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생화학 검사에 대해서 한번 더 이제 그 정리를 좀 해보면, 생화학 검사를 통해서 이제 신장 수치를 확인하는 이유는, 신장은 우리 몸의 일종의 필터입니다. 항암이나 진통제나 수액 등 다양한 약이 몸에 쓰이고 나면 대부분 소변으로 빠져나가야 하는데, 이런 약물이나 이제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신장이 약해지면 그 약이 몸에 쌓여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신장 수치를 통해서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신장 수치를 통해서 이제 신장이 재기능을 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요산이 있는데, 요산은 몸 안에 이제 우리 세포들이 많이 죽어 나가거나 세포가 이제 바뀔 때 생기는 노폐물이 요산입니다. 항암 치료로 이제 암세포가 죽어나가게 되거나 이제 이러면 세포가 죽으면서 나오는 노폐물이 요산인데, 항암 중에 요산 수치가 확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신장에 무리가 되면 합병증 등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요산 수치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생화학 검사이고, 간에 대해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검사하는 게 종합 생화학 검사인데, 여기에 이제 간은 또 뭐냐면, 간은 우리 몸을 해독하는 일종의 공장이죠. 특히 항암제 같은 약물은 간에서 분해되기 때문에 간이 무리하고 있는지 항상 확인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간 수치를 나타내는 게 AST와 ALT가 있고, ALP 요거는 이제 담즙이 잘 흐르고 있는지 이제 그거를 체크하는 건데, 이제 일부 암 같은 경우에는 간으로 전이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전이가 있으면 간 기능 수치가 이제 간과 관련된 이런 수치들이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이런 신호들을 잘 체크해 보기 위해서도 종합생화검사든 이제 체크하시고 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생화학 검사는 혈장인 이제 혈액 속에 녹아 있는 성분을 검사하는 것으로서 이제 간과 신장을 이제 특히 이제 이 두 기관을 점검하는 검사다.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가 이 두 장기에 무리가 주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이후 치료의 방향을 잡는 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화학 검사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이런 전해질들,
나트륨이나 칼륨이나 염소 등이 또 균형 잡히게 잡혀 있는지도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구토나 탈수나 이제 설사 증상으로 몸이 매우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전해질 성분이 떨어질 수 있는지도 체크하시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알부민, 글루코스 수치를 통해서도 이제 영양 상태가 이제 제대로 잘 균형 잡혀 있는지도 평가를 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또 생화학 검사에서 글루코스 수치가 낮은 건 아닌지도 특별히 유의를 하면 좋습니다. 우리 몸은 포도당을 연료로 해서 에너지를 만든다고 이제 세포 공부할 때 알아봤었는데요. 포도당인 글루코스 수치가 낮으면 에너지를 만들 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몸에 힘이 없고 또 어지러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뇌가 우리 전체 에너지의 25%를 사용하기 때문에 글루코스 수치가 낮아져서 에너지를 만드는 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혈액 검사로 할 수 있는 이제 세 번째로 암 표지자 검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어떤 이제 다른 검사를 통해서 특정한 암이 이제 의심될 때 그때 이제 표적이 되는 암을 특정해서 검사를 하는 게 암 표지자 검사입니다. 종양 검사라고도 합니다. 모든 암에 대해서 다 검사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혈액 검사나 CT나 MRI 등 검사를 통해서 특정한 부위의 종양이 의심되면 이 특정 검사를 하는데 보통은 병원에서 이제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암 표지장 검사를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같이 통짜로 해주지만 우리가 이제 매달 정기적으로 내 몸의 이제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하는 이제 검사를 할 때는 암 표시자 검사가 뭐가 있는가를 좀 알아놓으시면 이제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할 때 본인이 체크하고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암 표시자 검사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요하게 CEA는 이제 다양한 암에서 증가하는 수치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대장암이나 위암, 폐암, 유방암 등이 의심될 때 검사하는 항목인데요. 흡연자에게도 이 수치는 약간 높게 상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재발이 되었는지 여부를 또 판단하기 위해서도 정기적으로 CEA 검사는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AFP 검사는 간암과 고환암, 그다음 간염 환자에게 높게 나타납니다. 간이 나쁘거나 만성 간염인 경우에는 수치가 살짝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CA19-9는 췌장암과 당도암, 그 다음에 CA125는 난소암, PSA는 이제 전립선 암을 검사할 때 이제 검사해보는 그 검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환암이라든지 난소암, 특히 임신 때 태반 분비 호르몬 수치가 HCG인데 이 베타 HCG 검사가 이런 암들을 검사하는 검사고 그 다음에 이제 카시토니는 그 소세포 폐암 아니죠. 카시노시는 갑상선암. 예, 제가 헷갈렸습니다. 갑상선암이 이제 의심될 때 검사해 보는 거고, 이제 NSE가 소세포 폐암, 그다음에 신경내분비종 등이 의심될 때 검사해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SCC는 자궁경부암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고, H4는 이제 난소암이 의심될 때 검사해 보는 게 이런 암 표지자 검사입니다. 이런 내용들도 다 인터넷에 나오니까 오늘은 대충 이런 검사가 있다 정도만 이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그 암 표지자 검사는 그 우리 유전자 DNA 속에 있는 그 유전자를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장기가 분비하는 그 단백질이나 효소나 호르몬 등이 이제 혈액이나 체액 속에 얼마나 녹아 나왔는지 이제 그걸 가지고 암 발생 정도를 추정하는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암 표지자 검사가 이 검사로 이제 암을 확정 짓거나 이러시면 안 되고 이제 이 암 표지자 검사로 그 이제 혈액 속에 녹아 나온 뭐 간이면 간에서 이제 간암일 경우에 나오는 단백질이나 효소나 호르몬 등이 어느 정도 높아졌는지를 가지고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검사를 하고 그 수치가 높아지면 다른 이제 유전자 변이 검사 등이
이라든지 이런 검사를 해서 좀 더 정밀하게 검사한 다음에 암을 확정하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제 요까지가 이제 암 표지자 검사까지가 혈액을 통해서 하는 기본 검사인데, 여기 나와 있는 이 검사 항목들은 보통은 이제 병원에서 추가해서 해주기도 하는데, 기본적인 이제 혈액 검사였던 우리 일반 혈액 검사, 그다음에 암 표지자 검사, 세과학 검사에는 이 검사 여기 이제 추가 검사로 나온 항목들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의사가 뭐 이제 암 환자이시거나 또 이분의 상태에 따라서 이 염증 수치들은 기본은 다 넣어서 하지만, 이게 추가되는 검사 항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검사 항목들이 있다는 것은 좀 아시고 갈 필요가 있어서 이제 이 시간에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CRP와 ESR이 있습니다. CRP는 간에서 생성되는 이제 급성 염증 단백질이 혈중 농도로 이제 그러니까 간에서 생성되는 급성 염증 단백질의 혈중 농도로 감염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이제 이 CRP 검사이고요. ESR은 이제 적혈구가 가라앉는 속도를 측정하는 검사인데, 이 두 검사가 염증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염증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이 두 검사는 이제 기본적으로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혹시나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혈액 검사에 이 두 검사가 빠져 있는지 환자가 알고 있으면 체크하시고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포나 암에 관한 공부를 할 때 염증이 암이 가장 먼저 암세포가 만들어내는 게 주변에 있는 조직들에 계속 염증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염증 수치가 올라갔는지 높은 건 아닌지 확인하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은 인터루킨 6와 TNF 알파 등 이제 사이토카인 검사인데, 이것 또한 이제 몸의 염증 상태를 분석하는 검사입니다. 그 다음에 LDH는 젖산 탈수소 효소 검사로 암세포가 이제 얼마나 빨리 자라고 있는지, 그리고 또 암세포가 빨리 자라고 또 죽을 때 암세포가 빨리 자라거나 죽을 때 많이 나오는 이제 효소라서 암의 진행 정도나 그다음에 전이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가 LDH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페리틴은 이제 철을 저장하는 단백질인데, 이제 체내에 염증이나 암이 있으면 이런 페리틴 수치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가시면 좋습니다. 이제 혈액 검사로 이런 추가적인 검사들을 이제 한다. 근데 이런 추가적인 검사들은 병원에서 의사가 알아서도 해주지만, 이제 혹시 이런 검사가 안 들어가 있으면 이제 암 환자인 경우에는 이런 검사들을 추가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좋습니다. 그다음 이제 비타민 D. 비타민 D는 암 환자에게 그 면역력과 염증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항암 중에 이 수치가 떨어지지는 않는지 이제 그거를 잘 정기적으로 검사하시고 점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TSH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으로 갑상선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그런 점검하는 이제 그 수치인데, 이게 이제 평균보다 너무 이 갑상선 수치가 평균보다 너무 이제 많은지 아니면 너무 모자라는지, 이거를 평균에서 벗어났을 때는 이제 어, 굉장히 이제 내분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갑상선 기능 검사도 이제 체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12와 엽산도 적혈구를 이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12와 엽산입니다. 그래서 세포가 회복되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하시고 가시면 좋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혈액 검사로 할 수 있는 검사들인데요. 한번 더 종합해 보면, 혈액 검사로는 적혈구 수치를 확인하고 가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백혈구와 혈소판의 이제 상태를 통해서 면역과 출혈 여부를 확인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백혈구와 혈소판의 수치도 확인하고 와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생화학 검사를 통해서 간과 신장의 수치가 평균에서 벗어났는지 그걸 체크하면서 항암제를 계속 복용해야 될지 또 중단을 해야 될지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산 수치를 통해서 이제 내 몸이 잘 해독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체크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CRP와 ES
ESR 등의 이제 수치를 통해서 염증이 더 늘어나진 않았는지, 염증이 좀 줄어들었는지 이런 염증 수치도 확인하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시간이 한 8시쯤이어서 많이 피곤하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혈액 검사 외에 추가적으로 하는 검사가 이제 소변 검사와 영상 검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진료를 받으실 때 병원에서 주로 하는데 소변 검사로는 신장의 기능이나 요산 수치 등을 확인하는 검사고 엑스선 검사나 초음파 검사, MRI 같은 영상 검사도 있고 이제 조직 검사로 암세포를 떼내서 암세포가 얼마나 분화되었는지 그다음에 이제 암세포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조직 검사로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검사들은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알아서 해주는 검사인데 요거는 저희가 정기적인 검사로 하는 검사는 아니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검사인데요.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검사는 이제 요 검사입니다. PET-CT와 유전자 변이 검사 요 두 검사를 암 환자들은 좀 주의해서 이 검사들은 뭐 매달은 아니지만 그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좀 이제 체크를 하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PET 검사부터 좀 알아보면 PET는 암세포가 어디에 얼마나 활발하게 있는지를 찾아주는 고성능 검사입니다. CT는 우리 몸의 구조인 장기 모양이나 이제 크기를 보여주는 제 사진이고, 펫은 암세포가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는지 열감지기로 나타내는 검사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곳에 이제 암세포가 얼마나 있는지 찾아낼 수 있는 검사인데, 예를 들어서 암이 뭐 다른 장기로 번졌는지, 항암 치료로 반응을 하고 있는지 등을 이제 이 PET 영상 검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PET 검사는 실시를 할 때 몸에 이제 방사능 이 검사를 통해서 몸이 방사능의 노출이 좀 다소 될 수 있어서 너무 자주 해서는 안 되고 검사를 한 뒤에도 이 방사능을 잘 배출할 수 있는 해독 치료도 좀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 유전자 변이 검사인 NGS 검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면역 조직 화학 검사인 IHC 검사도 있는데 이제 그 유전자 변이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세포하고 암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이제 유전자 변이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세포의 이제 핵에 있는 DNA, 이 DNA는 우리 몸의 생명 활동에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단백질, 효소, 호르몬, 그다음에 세포 간의 신호를 주고받는 데 필요한 수용체 등등을 만들어서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이제 걸 돕는 게 이제 DNA 안에 그게 다 있다. 그런데 이 DNA가 변이가 돼서 정상적인 단백질을 못 만들게 되거나 세포가 좀 이상하게 작동하는 이제 그게 암이다. 그래서 암은 유전자가 변이된 세포다. 이제 이게 저희가 지금까지 알아본 암의 이제 좀 어찌 보면 암의 실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DNA는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 안에 이제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이라는 4개의 염기가 있는데 이런 4개의 염기들은 정해진 순서로 이렇게 쫙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염기 서열이 이 염기가 어떤 서열,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있는 유전 정보가 이제 달라지는데 특정한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 이 단백질이 어, 이제 특정한 순서로 배열되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세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는데 이게 잘못 배열되거나 떨어져 나가거나 다른 게 붙거나 이런 게 변이인 거죠. 이렇게 변이가 되면 세포가 통제가 되지 않게 된다고 이제 지난 시간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세포도 사람의 일생처럼 처음 분열해서 새로운 이제 그 딸세포가 되면 자신의 역할이 이제 부여되고 그런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다 하고 나면 3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죽음의 길로 가야 되는데 이런 주기를 무시하고 이제 계속 증식을 하고 분열하고 이제 그러는 게 암세포의 특성이라고 저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좀 길게 한 이유는 말 그대로 암세포의 그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뭐가 유전자에 어떤 것이 변이가 되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사실 암 치료의 가장 이제 필요한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가장
그나마 지금 나와 있는 이제 도구들 중에서 가장 정밀하게 유전자를 검사하는 도구가 이제 NGS 검사라고 합니다. NGS 검사는 이제 DNA나 RNA의 그 염기가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지 정밀하게 분석하는 검사입니다. NGS 검사는 이제 혈액으로도 할 수 있고 암 조직을 떼어내서도 이제 유전자 분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 검사를 통해서 유전자 변이가 어디에 어떤 부분에 어떻게 됐는지를 알게 되면 환자에게 맞는 맞춤 치료를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제 NGS 검사를 통해서 브로카 유전자가 변이가 됐다. 이제 이게 확인되면 이 변이된 브로카 유전자를 표적해서 치료하거나 이 변이된 브로카 유전자가 이제 활성화되지 않도록 억압하는 방식으로 이제 치료를 해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NGS 검사는 암 환자에게 매우 중요한 검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검사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큰 대형 병원에서도 이 검사를 잘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진료받는 이제 종합병원이 계시면 이제 그곳에서 이 검사를 의뢰하셔도 되고, 꼭 병원에서 그걸 해주지 않는다라면 NGS 검사를 실시해 줄 수 있는 곳을 찾는 게 꼭 필요하십니다. 저희 협회에서도 이 검사의 중요성을 이제 알고 이 검사를 좀 환자분들이 편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이제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도 이 검사에 대해서 이제 강철현 선생님이 몇 번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좀 NGS 검사가 환자분들이 굉장히 좀 고가라 하더라고요. 이 NGS 검사를 받는데.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꼭 받으셨으면 하는 걸 추천드리지만, 좀 더 자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너무 비싸지 않도록 받을 수 있도록 저희 협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면역 조직 화학 검사가 있습니다. 면역 조직 화학 검사는 유전자 변이를 검사하는 것은 아니고 그 수술을 통해서 떼어낸 그 조직 속에 특정한 단백질들을 확인하는 변이된 단백질들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면역 조직 화학 검사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KI67인데 이것은 이제 세포가 증식할 때 나타나는 지표입니다. 암 유전자가 변이되어서 이제 아주 많은 암 단백질을 이제 만들어내면 얼마나 많은 암 단백질을 만들어냈는지 그 밀도를 검사하는 지표입니다. 네, 그리고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 같은 이런 수용체 수치들을 이제 검사해서 유방암의 가능성들을 추정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허투 단백질 수치가 많이 나오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뭐 유방암이나 위암 등을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PDL1은 면역 세포가 암 세포를 공격하는 거를 막는 이제 그런 단백질인데 이 PDL1 단백질이 많아지면 면역 세포인 T 세포가 암 세포를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PDL1 수치가 높은지를 보고 이제 그 뭐 이제 면역 항암제를 투여한다든지 이런 치료의 방향을 또 선택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게 면역 조직 화학 검사입니다. 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때껏 살펴봤던 여러 검사들을 좀 종합해 보면 이제 큰 병원에서 이제 진단을 받고 그 정기적인 진료를 통해서 하는 검사 외에 암 환자가 이제 뭐 완치가 되셨든 아니면 이제 본인이 그 일상에서 관리를 하실 때 여기에 나오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나오는 이 검사들을 모두 다 좀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반 혈액 검사와 이제 생화학 검사, 종합 생화학 검사, 암 표지자 검사, 그리고 이제 여기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염증 수치를 나타내는 검사, 뭐 CRP나 ESR, 그다음에 LDH나 뭐 이런 검사들까지 모두 다 해서 매월 1회 정도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 검사들은 이제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 이제 큰 병원에 가서 이런 검사를 받으시는 거는 너무 번거로우시니 이제 동네 병원을 지정해서 받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1회 정도는 좀 비용이 많이 들지만 NGS 검사를 통해서 유전자 변이가 치료 중에 있더라도 내가 이전에 있었던 그 유전자 변이가 좀 없어졌는지 혹시 전이가 되거나 더 추가된 것은 없는지 이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PET-CT를 통해서 영상에서 이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검사들을 이제 받으셨는데 이런 검사를 통해서 만약에 적혈구 수치가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적혈구가 부족하다, 뭐 백혈구나 혈소판이 부족하다 이러면 그 이 혈액을 만드는 조혈모 세포, 혈액 세포를 만드는 조혈모 세포가 잘 만들어지도록 조혈모 세포가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그 원재료를 잘 공급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영양분을 섭취도 해야 되지만 이제 그 뭐 영양인 암 환자이신 분들은 잘 드시지도 못할 경우도 있고 흡수도 잘 안 될 수도 있으니 긴급할 때는 아미노산 같은 주사를 맞으셔라. 이제 그리고 이제 pH가 너무 떨어져서 너무 산화가 되어 있으면 이 산화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 pH 수치가 떨어져 있을 때는 글루타치온과 셀레늄 주사를 맞아서 좀 즉각적으로 해결을 하셔는 게 중요합니다. 산성화가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포 공부할 때 좀 알아봤었는데요.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활성산소를 많이 생성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 활성산소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몸에 과도하게 쌓이면 몸이 이제 산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항암제 같은 거를 복용을 하면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도 많이 죽어나가는데 이렇게 세포들이 죽어나가면서도 활성산소가 쌓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산성화가 됐었을 때 글루타치온과 셀레늄 같은 주사를 맞으시면 좋고 또 항산화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제 항암제를 해독하기 위해서도 제올라이트라는 제품을 드셔서 몸에 쌓여 있는 방사선이라든지 중금속 같은 것들을 해독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염증 수치가 너무 높다. 그러면 여기 있는 프로폴리스나 은용액이나 알로에 같은 것도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뭐 여러 이온 성분이 너무 몸에 힘이 없고 뭐 어지럽고 이럴 때는 전해질 같은 것들을 보충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검사를 받으시고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받으신 다음에 주요하게 나타나는 어떤 수치가 나면 그 아래에 보이는 이런 이제 표를 좀 만드셔서 꼭 이렇게 컴퓨터를 통해서 하지 않으셔도 좋고 공책이나 수첩을 통해서 주요하게 그때그때 매월 받았던 검사 중에서 중요한 수치들은 적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래 해놓으셔야지 이제 내 몸의 변화도 체크할 수 있고 또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메모를 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 거를 좀 잊어먹지 않도록 그리고 또 귀찮아하지 않도록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 두시는 것이 좋은데 어, 이제 사실 잘 정기 검사가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뭐 달력에 표시하고 알람을 해 두셔도 이런 이제 정기 검사가 필요하는 건 너무 잘 아시지만 잘 이제 쉽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이제 병원이 그렇게 이제 친근하게 이제 생각되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이제 정기적인 검사가 너무나도 필요하기 때문에 병원에 대한 좀 두려움이나 병원이 좀 귀찮게 여겨지게 되는 생각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원은 이제 나를 위해서 모든 시설과 인력과 공간을 구비해 둔 곳이라고 자꾸 스스로 되뇌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뭐 전문적인 지식이 없거나 너무 낯설고 어렵게 느껴져 지는 이제 그 공간에 대해서 이제 반대로 자꾸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 고급 인력이 훈련받아서 기다리고 있는 공간이다. 그렇게 이제 계속 스스로 되뇌이는 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뭐 병원에서, 지금 지정된 병원에서, 큰 병원에서 이제 진료받는 곳 말고 매달 이제 혈액 검사로 자신이 스스로 그, 이제 체크하기 위해서 받는 검사를 위해서 동네 병원을 좀 지정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다른 무엇보다 좀 편하게 받을 수 있고, 이제 그렇기 위해서 가시기도 쉽고, 또 좀 친절하고 마음에 드는 의료진이 있는 동네 병원을 좀 물색하셔가지고 그런 병원에서 매달 1회 정기적으로 검사를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병원에 방문하시기 전에 미리 자신이 받아야 될 검사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GPT를 통해서 쉽게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하든지 해서 조금 간단한 기초 지식이라도 알아보시고 가시면 좀 두려움이 극복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좀 진료받기 전에 이제 검사 또 결과를 또 듣게 될 때, 혹시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이제 그 굉장히 좀 그렇게 될 때에는 스스로 어떤 이제 말로 좀 표현해 보는 게 불안도를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뭔가 좀 걱정이 되고 긴장이 될 때는 혼자서 되뇌이셔도 되고, 어떤 부분에 마음에 좀 불안이 있는지 되뇌이시거나 좀 길게 호흡을 한번 하신다거나 손을 쥐었다 펴는 걸 통해서 좀 몸의 긴장도를 낮추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을 방문해서 이렇게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꼭 검사 기록을 작성해서 이제 본인에게 필요한 치료 방향과 몸 상태를 잘 살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정기 검사를 받는데 이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이제 한 가지 이제 팁으로 검사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에게 필요하거나 자신을 위한 선물을 한 가지 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검사를 받고 검사지를 해석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암이라고 하는 이제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이 크시다라면 저희 협회에 문을 두드려서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네. 저희 협회가 이제 만들어진 계기가 이제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졌거든요. 이제 강철영 선생님이 이 저희 온빛 건강상담협회가 만들어진 계기가 강철영 선생님이 여러 말기암 환자분들을 만나고 이제 치유의 과정들을 안내하시면서 암 환자를 돕는 상담사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병원하고 이제 의사들은 많이 있으시지만 너무 많은 환자들을 관리를 해야 되니 암 환자 한 분 한 분에게 그분의 이제 고통과 필요를 세심하게 이제 도발 줄 수 없는 그런 구조적 관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강철현 선생님이 암치유 상담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마련해서 상담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작년에 이제 1기로 암치유 상담사 공부를 이제 수료해서 그 수강생들이 이런 협회도 만들었고, 이제 그 협회에서는 이런 강좌도 기획하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빛 건강상담협회는 앞으로도 암 환자분들이 자신의 몸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치유에 대해 가는 과정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이제 상담을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든 저희 협회에 있는 상담사분들이나 협회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없으시죠?